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진짜 안보 시즌3 12월 22일 방송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이고요. 제가 오늘 그 아침에 나오면서 그 조간신문을 보니까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혼용무도라는 그런 말이 뽑혔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사자성어인데 이 뜻을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좀 개념이 없고 좀 자기만 아는 군주가 나라를 좀 어지럽힌다, 이런 어떤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누구한테 들려주는 그런 사자성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럴 때일수록 좀 뭐 청와대에 계신 분이 많은 국민들과 또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좀 바싹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제 우리 진짜 안보, 또 오늘 중요한 문제들을 좀 다루게 될 텐데요. 또 먼저 우리 그 진짜 안보 공동 진행을 맡고 있는 권은비 씨, 또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공동 진행자 권은비입니다. 네. 어떻게 그 지난주 첫 방송이 나간 다음에 뭐 주변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의 반응이 좀 어떠셨나요? 제가 너무 긴장을 하고 방송을 해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주변에서 들어주신 분들은 뭐 부족한 점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말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웠는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천천히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방송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또 그 젊은 여성분하고 좀 또 방송 진행하다 보니까 뭐 환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약간 또 불만을 나타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좀 우리 진짜 안보가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참여하고 또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우리가 또 우리 사회를 좀 더 아름답고 멋지게 가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좀 우리 권은비 씨를 특별히 섭외를 한 거니까 화이팅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런 취지에서 또 오늘 또 젊은 게스트 한 분 모셨어요. 양수빈 씨.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네트워크에서 상근으로 인턴하고 있는 양수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양수빈 씨. 저하고 같이 평화네트워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평화네트워크 회원, 인턴, 대표, 평화네트워크가 다 해먹는 방송이 되고 있네요. 네네. 오늘 방송에 제가 좀 나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는, 그 지난 주말, 토요일, 일요일, 또 월요일까지 그 제주도에 여행을 가셨고, 그리고 또 강정마을도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제주 해군기지와 2호도 문제를 좀 다뤄보고자 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마을이 바로 강정마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정마을의 이 생생한 소식 좀 들을 겸해서 좀 오늘 모셨는데, 강정마을 어떻게 이번에 가보신 게 처음이었나요? 네, 이번이 처음이었죠. 네네. 가서 본 소감은 어떠셨어요? 우선 너무너무 아름다운 마을이고요. 네. 한쪽에는 한라산이 있고, 네. 한쪽에는 바닷가가 있고, 네. 네, 그리고 귤나무와 야자나무가 너무나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서 거리 하나를 두고 슈퍼 2개가 있는데, 이 슈퍼가 완전 원수가 돼서 네. 서로 소통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웬 분단인가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강정마을, 이 강정 사거리에서도 이제 분단의 현장을 목도한 제가 처음 갔을 때도 이제 그 사거리에 마주보고 있는 슈퍼 이 주인들 간에 예전에는 굉장히 친한 뭐 아우 동생하는 뭐 형 동생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해군 기지에 관련해서 찬반 입장에 이제 갈리면서 말도 섞지 않는 얘기를 갖다 제가 5년 전, 6년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그 갈등이 좀 치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참, 가서 좀 그런 현장,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보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분단 70년인데 네. 뭐 또 다른 미니 분단이잖아요. 네. 한반도 남쪽 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네. 네, 제가 그랬습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강정 마을 분들이 이제 벌금 폭탄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지금 핸드폰을 드시고 지금 드시고 역시 신세대 같습니다. 네. 네. 페이스북에 강정평화 상단 협동조합을 치시거나 아니면 컴퓨터나 핸드폰 모두에서 www.savejeju 그러니까 savejeju.net을 누르시면요. 이 강정마을에서 난 농산물 또 제주에서 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해서 그 후원금을 이 벌금 폭탄을 해결하는 데 쓰이고 있어요. 네. 강정마을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예. 열심히 제 사명감을 갖고 어쨌든 그래서 꼭 저희 10kg 귤 10kg를 2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하니까 10kg에 2만 원이요? 네, 진짜 싼 거죠? 한번 그럼요. 진짜 한번 보시면서 귤도 네. 드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꼭 savejeju.net 기억해 주세요. 아니, 수빈 씨는 갔다 오면서 귤 좀 안 사왔어요? 제가 네. 좀 귤이 너무 터져가지고 제가 네. 가방에 담아오다가? 네, 근데 제가 먹었는데요. 진짜 맛있고요. 네. 네, 농약의 향을 느낄 수 없습니다. 네. 네. 향. 유기농으로 재배한 이제 네. 귤들이니까. 네네.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벌금이 한 3억 원 정도에 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뭐 거기 공사를 맡았던 제재분기지 공사를 맡았던 뭐 대림산업이나 이제 그 삼성물산에서 그게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그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래서 뭐 수십억 원대 또 이제 추가적인 또 뭐 손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뭐 강정마을 이슈가 예전에는 상당히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됐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 제재분기지 그 건설이 강행되면서 사람들 관심사에 많이 벗어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좀 우리가 같이 도움과 연대 그런 손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부터도 이 강정귤 꼭 사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죠. 지금 한국과 중국 정부가 서해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 이 획정 협상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호도와 제재군 기지입니다. 그래서 두 분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을 EEZ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정확히 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은 말 그대로 한 나라가 경제적 주권이 배타적으로 이제 그 통용되는 그런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영토에서 200캐리, 그러니까 영해는 보통 영토에서 12해리까지 선포할 수 있잖아요. 배타적 경제 수역은 그거보다 훨씬 더 먼 200캐리까지 선포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의 입장이 좀 많이 갈려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하더라도 중첩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한국과 중국 그 사이에 있는 서해는 너무 좁다 보니까 양측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좀 중첩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는 거죠. 근데 이 회담이 96년에 시작해서 2008년까지 거의 14차례 정도 열렸다고 하는데 네.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어떤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96년에 이제 한국과 중국이 유엔 해양법 협약에 가입을 하면서 양측의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를 했습니다. 한국은 마라도를 기준으로 그 이제 제주도 밑에 최남단에 마라도가 있잖아요.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200캐리를 선포를 했고, 중국은 그 중국 남단에 있는 퉁따오라고 하는 섬에서 200캐리를 선포를 했는데 상당 부분이 겹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이호도
같은 경우엔 마라도에서 이오도까지는 약 한 149km 정도이고 그리고 퉁따오에서 이오도는 247km 정도에 달하는데 근데 이게 다 이제 200캐리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이오도가 양측이 주장하는 이 배터리 경쟁수역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그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00년대 들어서 2003년도에 한국이 그 이오도는 그 수중 암초잖아요. 우리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수중 암초인데 여기에 이제 그 구조물을 세워서 한국이 해양과학기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2003년도에. 그리고 2005년, 6년부터 제주 해군기지 그 건설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중국이 반발을 하면서 이오도는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건 중국의 관할 지역이다. 그러면서 이걸 중국 이름으로 뭐 수엔자오 뭐 이런 어떤 이름을 달고 자신들의 어떤 관할 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둘러싼 양측 간의 협상이 한 10년 넘게 한 14차례 정도 있었는데 계속 그 이제 한국은 등거리 원칙, 그러니까 양측이 주장하는 어떤 이제 이 그 경계선이 중첩될 경우엔 그 이제 마라도와 퉁따오의 그 등거리, 이건 이제 그 경계선을 획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중국은 뭐 형평의 원칙 이런 걸 내세워서 거리는 그 한국한테 가깝지만 이오도가 그렇지만 중국의 뭐 인구 규모라든지 해안선의 길이라든지 또 이제 대륙붕의 크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는 한국이 이오도를 양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지난 그 12년 동안의 협상이 제대로 이제 성과를 내지 못한 이런 어떤 상황에 있는 거죠. 이오도가 수중 암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저희 영토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이게 이제 제주 해군 기지가 2011년, 12년 이때 한참 논란이 되면서 이오도가 마치 섬인 것처럼 뭐 이제 그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국제법적으로 볼 때 이오도는 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국제법적으로 볼 때는 섬, 아일랜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중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만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니까 암초 같은 그런 어떤 일반적인 암초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다 밑에는 암초가 있는 거죠.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라도 같은 경우에 이제 영토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도를 기준으로 해서 배타적 경제 수요뿐만 아니라 영해도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이제 바다 위로 돌출된 그런 암초는 섬으로 인정받지 않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이제 그런 암초에서는 영해를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오도는 수중에 돌출된 것이 아니라 한 바다 밑에 한 4, 5m 정도 밑에 있는 수중 암초.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뭐 이오도 산하나 뭐 이런 노래라든지 제주도에 있는 이오도 전설을 보면은 뭐 큰 파도가 칠 때 뭐 잠깐 그게 보이기도 했다. 뭐 이런 그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이오도는 섬이 아니라 수중 암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합의한 사항은 이오도는 섬이 아니기 때문에 영토 분쟁이나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에 따라서 서로 이제 그 무력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런 어떤 원칙에 기본적으로 합의를 해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두 국가가 그럼 해결의 의지가 있는 건지 네. 뭐 공동 관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정도로 계속 관리를 해서 뭔가 갈등의 씨앗을 늘 남겨놓는 식으로 관리를 할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양측이 주장하는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사이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이제 영토 민족주의, 이런 게 상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커졌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오도를 어느 한쪽에 양보하면 이게 마치 이제 영토를 포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막 여론을 호도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지난 총선 전에 심상정, 지금 정의당 대표죠. 그 총선 전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오도는 섬이 아니다. 그래서 마치 이오도가 영토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이오도 수호를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청 그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뭐 이오도녀 뭐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여론의 문매를 맞았는데 며칠 후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이 뭐라고 했냐면 이오도는 섬이 아니다. 이건 국민들이 양해해줘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심상정 대표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난리치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이제 그게 논란이 이제 굉장히 좀 수그러드는 이런 어떤 양상들이 이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한중, 특히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 전반적으로 영토 민족주의가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뭐 대화 협상을 통해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풀기가 과거보다 굉장히 좀 어려워진 이런 그 측면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럼 뭐 예. 이 정도로 그냥 가끔 회담을 열고 그때만 이슈가 되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관용선을 보내가지고 뭐 이제 초기 활동, 순찰하는 활동에 이제 빈번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양측 그 언론에 보도되면서 양측의 여론을 또 자극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작년에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국장급이 협상 대표로 나섰는데 그 급을 차관급으로 높여서 그래서 단판을 짓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어떤 합의에 따라서 22일인 오늘부터 한중 간의 EEZ 그러니까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협상이 다시 시작이 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요. 이 문제는 이호도의 관할권을 둘러싼 그 문제의 성격도 있습니다만 이게 동아시아 전반으로 본다면 상당히 그 지정학적으로 그 미묘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이호도를 포함한 그런 어떤 형태로 이제 그 획정이 될 경우에 이것은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확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의 그 해양 활동, 특히 해군의 활동이 좀 더 그 확대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도를 동아시아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이호도 이건 제주 이제 우리 남중국해, 동중국해 북쪽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심장부로 가는 관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 해양 패권을 둘러싸고 막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호도까지 이제 한국의 관할권으로 넘어가면 미국이 좀 더 이 중국을 갖다가 봉쇄하고 견제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중국은 좀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좀 뭐 이렇게 그 타협하기 쉽지 않은 협상이 여기에 이제 지정학적인 문제까지 이제 가미되면서 더욱더 좀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독도를 지키는 경비대가 있잖아요. 네. 그 이여도에도 우리나라에 우선 시설이 있는데 그럼 그걸 지키는 거는 누가 하나요? 그러니까 제주 해군기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제 아주 가장 큰 명분을 내세웠던 게 이호도 사수였죠. 예. 근데 이호도는 뭐 저는 예전에 이제 배 타고 그 옆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만 그 조그마한 이제 그 헬기 하나 정도 이렇게 착지할 수 있는 착륙할 수 있는 굉장히 조그마한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누가 뭐 중국 해군이 와서 점령하고 뭐 한국 해군이 가서 그걸 갖다가 뭐 사수하고 이럴 수 있는 규모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유를 하자면 뭐라 그럴까? 이 두 대머리들이 머리빗을 놓고 싸우는 것처럼 대머리들한테 머리빗이 필요 없잖아요. 예. 뭐 마치 그런 것처럼 실체가 없는 제가 좀 대머리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비유를 한 겁니다만 아무튼 뭐 이렇게 실체가 없는 일종의 명분 싸움, 자존심 싸움 이런 부분들이 지난 수년 동안 반복이 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악화될 수 있는 이런 소지를 않다 보니까 한중 간에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서 뭔가 좀 양국의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이제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좀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제가 제주도 가서 이번 택시 기사님들이랑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 네. 그 제주 해군 기지를 찬성하는 논리 중에서 네. 그 뭐 이런 이의지나 아니면 뭐 중국 어선이 여기 와서 자꾸 그런 어업을 할 때 네. 해경으로는 부족하다. 네. 군대가 있어야지 그런 네. 게 빨리빨리 제압이 네. 된다. 이런 네. 얘기도 하셨었던 걸로 보아서 이런 이유로 많이 사실 제주 해군기지를 찬성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대중적으로도. 근데 한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의 불법 어업을 삼는 어선들을 한국 해군이 거기 가서 대응을 했다, 납포를 했다. 그러면 한중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군사적 군사적 충돌. 그러니까 이게 뭐 불법적이지만 그 민간 어선 활동을 군사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이건 양국 간의 어떤 뭐 외교 문제를 넘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왜 그 북방 항거선 그 인근에서 중국 어선이 조업 활동을 하다가 그 남한 해군의 경고 사격을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가 항의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불법 조업의 문제는 해군이 아니라 해양 경찰이 해야 될 역할인 것이고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뭐 해경들은 제주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청이 있고
또 제주도에도 있고 그리고 강정마을 옆에 있는 그 제주 화순항에도 이제 해경 부대를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해경이 대응해야 될 일을 해군이 된다. 그래서 제재해군 기지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문제를 더 크게 키울 소지가 굉장히 큰 거죠. 얘기가 자연스럽게 해군 기지로 넘어온 것 같은데 네. 이게 뉴스를 보니까 올해 안에 완공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네. 이제 준공식만 남겨둔 상황인가요? 가서 보셨으니까. 네, 일단 오늘 그 제주 제주 기지전대 연병장에 네. 해군 제7기동 전단이 네. 그 부대 이전 기념 행사를 열었어요. 그래서 네. 안 그래도 강정마을 주민들이 오늘 피켓팅을 오전 10시부터 하겠다. 네. 운동 그런 저지 우리가 완전히 막을 순 없지만 우리 이거는 표명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하셨었고요. 네. 네. 근데 제가 일요일날 갔었는데 전함도 들어와 있었고 네, 이제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제주 해군 기지전대가 12월 1일 날 창설이 됐죠. 네. 그러니까 기지전대는 이제 그 해군 부대를 지휘 통솔하고 지원하는 그런 어떤 육상 부대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7기동전단, 여기 이제 2개 전대로 이제 꾸려지고 또 하나 이제 잠수함 전대가 이제 들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볼 때는 육상에 기지전대가 있고 해상에 이제 해군 이제 작전 부대로서 이제 기동 전단과 이제 잠수함 전단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주둔을 하게 되는. 그래서 아마 규모상으로 볼 때는 약 한 3,000명 안팎의 아마 해군이 주둔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요즘 가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한참 그 육상의 그 해군들을 위한 관사, 그 군용 관사를 짓는 문제를 둘러싸고 마을 주민들하고 해군 또 경찰들하고 많이 갈등 있는 거 보셨죠? 예. 지금 아마 근데 뭐 현재 계획으로서는 그 준공식은 좀 늦어지겠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해군 측이 밝히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여쭤봤어요. 이미 뭐 다 예. 됐는데 네. 무엇을 더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가 여쭤봤는데 일단은 매일 오전 네. 11시부터 1시간 반, 2시간 정도 미사를 드리고 계시고 미사를 드린 후에는 인간띠를 입고 네. 그 공사장 앞에서 레미콘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이제 반대 운동을 지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강정마을 지킴이들이 약 30명 정도 마을에 계시다고 하고요. 네, 외국에서 오히려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카톨릭 천주교에서 많이 강정마을 네.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뭐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찬반 입장을 떠나서 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운동은 이 평화운동사에서 굉장히 좀 특기할 만한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최남단에 있는 제주도에 또 그 제주도에서 최남단에 있는 강정마을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의 해군기지 그 건설을 둘러싸고 거기 마을 주민들 그리고 그 강정마을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들은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온 그 현지 평화지킴이라고 불리는 활동가들. 뭐 이 활동가들 속에는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강정마을, 이제 지금은 그 해군기지에 가로막혀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그 제주 올레길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7코스가 통과하는 자리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7코스를 걷다가 해군기지 건설되는 걸 보고 열받아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눌러앉고 계속 평화운동을 전개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주교를 비롯한 많은 또 이제 종교계 단체들, 그리고 더 나가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단체들, 또 인사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해군기지 반대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어서 이건 그 평화운동의 사례에서도 굉장히 좀 특기할 만한, 주목할 만한 그런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오키나와에서도 이런 해군기지 반대 운동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잖아요. 네. 근데 그것처럼 이렇게 강정마을 반대 운동도 길게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여쭤봤는데 우선은 그래서 제가 근데 이미 다 지어졌는데 어떡하냐고 했더니 이제 오키나와는 40년 됐고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있다. 우리는 아직 8년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오키나와에서 또 많이 일본 분들도 이 강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들 오시고 또 대만과도 대만의 그런 분들과도 많이 연대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계속 하실 거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게 후텐마라고 해병대 기지가 있는데 그 기지를 폐쇄하면서 그 일본 정부하고 미국 정부는 그 기지를 오키나와 북부에 있는 해노코라고 하는, 예, 저도 이제 거기 예전에 가봤습니다만 아주 조용한 강정마을을 연상시키는 굉장히 그 조용하고 아름다운 그런 어촌 마을인데 거기에 이제 이 바다를 매립해서 그 해병대 기지를 짓겠다. 그게 계획이 나온 지가 9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그런 계획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이제 이제 반대 운동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데, 주목할 거는 그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전체 현민들, 우리를 따지면 도민들이죠. 예, 도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반대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제 도민들이 똘똘 뭉쳐서 반대 운동을 하니까 그 도지사, 현지사, 우리를 따지면 이제 도지사가 되는 거죠. 예, 도지사가 자기가 갖고 있는 행정 권한을 통해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고 본인이 직접 워싱턴에 가서 미 의회 찾아가서 거기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아니 왜 오키나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일 동맹을 위해서 희생당했는데 그 희생을 앞으로도 왜 강요하느냐. 그래서 이 기지개를 철수해달라. 그래서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로비 활동을 하고 워싱턴 한복판에서 펜타곤 앞에서 막 기자회견하고 이러면서 이제 미일 동맹 그 양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주도 특히 제주도지사가 보여주는 모습하고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제주도지사는 선거 전에는 당선을 위해서 마치 그 문제를 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당선된 이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 강정마을 주민들 또 제주도민들의 울분을 켜켜이 지금 이제 차곡차곡 쌓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강정마을 주민들이나 제주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키나와 주민들이 부러운 거죠. 예, 그 주민들의 뜻을 받들고 도지사가 앞장서서 이렇게 반대 운동하는 오키나와 선거 전과 후에 말이 달라지는 제주도지사 이 양쪽을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좀 우리가 이제 큰 어떤 또 교훈을 또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키나와에서는 이제 현 주민들이 되게 똘똘 뭉쳐서 이거를 반대를 같이 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강정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강정에서는 우선은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분들의 수가 더 많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막 여기저기 여쭤봤는데 네. 이제 또 일단은 자기 이슈가 아니면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주도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도 꽤 있고 그리고 뭐 되게 여러 가지 평들이 있었어요. 뭐 되게 그 제주도에는 겐당주의라는 게 있대요. 왜냐하면 제주도는 작은 섬이잖아요. 섬이고 겐당, 예. 네, 겐당주의. 네, 어쨌든 그래서 육지의 영향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섬이고 하니까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나 어떤 선거를 할 때도 내 친구면 뽑아주는 그런 게 되게 심하대요. 그러니까 뭐 정치색보다 아무래도 섬이니까 관계의 힘이 더 센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강정마을에 내 친구가 너무 많다. 네. 근데 찬성 친구도 있고 반대 친구도 있다. 그래서 나는 중립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네. 말도 하셨고, 뭐 지역 경제를 위해서 지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었고, 뭐 여론은 다양한 것 같아요. 제가 퍼센트로 딱 말할 수는 없으나, 근데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아무리 뭐 해군 경제를 위해서 해군 기지를 지어도 돈 없는 사람들은 계속 돈이 없다. 있는 사람들만 계속 번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고, 뭐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여론은 다양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많이 좀 지쳐 있는 상태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방금 전에 그 이제 양수빈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 괜당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제주도에 있는 거고, 그건 결국 이제 사람 간의 관계고 그런 어떤 사람 간의 관계가 가장 큰 재산인 이런 어떤 이 문화적인 특색을 갖고 있는데 해군기지 문제 가지고 찬반으로 갈리게 되고, 이건 찬반으로 갈리는 건 형 동생 사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 부부간에도 심지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하루 이틀 내 문제가 아니고 뭐 7년 8년 이렇게 계속되고 있으니까 마을 공동체는 이렇게 붕괴되고 있고 또 안타깝게도 해군기지 건설은 강행되고 있고, 그럼 이제 이거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여론도 사실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초기에 비해서 마을 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과거만큼 강하지 않은 게 사실이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를 하더라도 예전만큼 이렇게 좀 강하게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분들도 소수입니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붕괴된 이렇게
그 가기각이 찢긴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복원하고 어떻게 이걸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 숙제를 풀지 못하면 뭐 해군기지가 설사 가동이 되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죠. 제가 제주 해군기지 관련해서 좀 자료를 보다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네. 이제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이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관광이랑 결합해도 해군 기지를 관광이랑 결합해도 괜찮은 건지, 네. 또 다른 나라에는 이런 경우가 있는지 좀 네. 궁금해요. 그러니까 공식 명칭이 민군 복합 관광 미항. 그냥 이름은 참 그럴싸하게 지어놨어요. 예. 그리고 뭐 이게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이게 2012년 대선 때 아주 핵심적인 쟁점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와이 예를 들면서 하와이 봐라. 거기 뭐 태평양 사령부가 만들어지니까 세계적인 뭐 관광지가 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강정마을도 해군과 민간이 같이 쓰는 그런 아름다운 항구를 만들어서 이 전 세계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예전에 뭐 진주만 폭격도 당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예전에 거기 가봤습니다만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군사시설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해군기지 같은 경우에는 시큐리티, 그러니까 안전 문제, 보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와이 항도 마찬가지고 샌디에고도 마찬가지고 민항과 군항이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다 분리되어 있는 거죠. 예, 분리되어 있고 분리된 어떤 그 장비에서 이 군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보안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인데, 뭐 강정마을은 그냥 뭐 민군이 갖다 이렇게 다 뭐 다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일단 이제 좀 군사적인 상식과 벗어난 얘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됐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강정마을이냐, 제주해군기지가 왜 강정마을이냐? 강정마을은 만이 아니라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이렇게 그 강정마을이 그 해안선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바다 쪽으로 뻗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거기는 굉장히 항구를 만들기에, 군항은 물론이고 밀항도 만들기에 좀 부적합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왜 글로 갔느냐? 처음에는 화순이었어요. 화순. 그러니까 강정마을을 정면으로 보면은 왼쪽에 그 화순항을 후보지로 올렸는데 주민 투표 결과 부결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갔던 게 위미, 강정의 오른쪽에 있는 위미로 갔습니다. 위미로. 또 거기서 또 부결됐네. 또 부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군 쪽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어떤 절차를 밟아서는 이게 이 부지 선정이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꼼수를 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강정마을에 있는 해녀들을 설득을 해서 여기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엄청난 보상금을 이제 줄 수 있다고 해녀들을 갖다 꼬셔가지고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마을총회를 열었는데 약 한 1,900명 가운데 그 마을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90명이 안 됩니다. 예. 87명인가 참석을 해갖고 그냥 박수로 그냥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버렸거든요. 근데 대다수 주민들은 마을총회가 있는 조차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다시 마을총회를 소집해갖고 이번에는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마을총회에 참여해서 약 90% 가까운 주민들이 반대를 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2007년 4월 달에 첫 총회가 있었고 두 번째 총회가 2007년 가을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강정의 비극이 시작된 거죠. 강정마을 주민들의 호소는 어떤 게 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한 거냐. 군사작전 하듯이 87명, 그것도 대부분 다 해녀들, 그것도 대부분 다 거액의 보상금을 미끼로 삼아서 그냥 박수로 통과시킨 게 마을 주민들의 정확한 의사를 반영한 거냐. 아니면 과반수에 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민주적인 어떤 투표를 통해서 결정된 사람들이 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냐. 예. 이 문제부터 풀어달라. 그래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그때부터 얘기했던 거는 두 번째 마을총회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 다시 마을총회를 열어서 단 한 표라도 해군기 찬성이 그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 깨끗이 반동을 잡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이나 정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예. 이제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그 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또 이제 그 뭐 활동가들 여기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뭐 예술인들, 작가들도 굉장히 많이 또 종교인들도 많이 결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뭔가 그냥 해군 기지를 갈 경우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그 이제 민항을 끼워놓은 거죠. 그래서 제주 해군 기지에는 15만 톤에 달하는 크루즈 선박도 들어올 수 있다. 예?
그래서 마치 이제 관광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것처럼 막 이제 여론몰이를 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11년, 12년도에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처음에 2012년도 국회 통과할 때는 민항 위주 해군 기항지였어요. 예, 그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 조건을 달았던 게 민항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해군은 기항지 정도로 쓰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거기는 뭐 사실상 뭐 해군 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나 마을 주민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울분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자기들이 사기당했다, 속임수에 넘어갔다 이런 어떤 또 이제 또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 또 반대 운동을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직접 실천을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냥 소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이제 강정의 병이 치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제가 오래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잠깐 갔지만 예. 그 제주도민들의 울분 같은 게 좀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육지의 사정을 위해서 계속 보이지 않는 섬에서 희생을 당하는 예를 들어 뭐 4.3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어쨌든 그런 육지에 대한 그런 울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이런 해군기지도 사실 국가 안보를 위한 거라고 하지만 그 국가 안보를 향유하는 어떤, 그러니까 그 국가 안보에 생각보다 국민 전체가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강정마을 사람들은 아무리 뭐 해군기지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가 전체 안보에 뭐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같이 옆에 사는 이웃이랑 그렇게 맨날 의기소침하게 지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라면 그들의 평화는 누가 책임져 주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워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4.3 그 항쟁에 대해서도 뭐 최근 들어서 뭐 4.3이 폭동이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도 일부 뭐 좀 몰지각한 사람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해군기지가 들어서고 그렇지 않고의 문제를 떠나서 절차적으로 자신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의 어떤 좀 울분을 많이 자극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게 참여정부 때 결정됐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을 했어요. 2005년도에 평화의 섬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2006년, 7년도에는 또 이제 제재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면서 강정마을을 그런 절차적인 정당성까지 무시하면서 해군기지 후보를 이제 정해버리니까 제주도민들이나 강정마을 주민들은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우리를 갖고 노는 거냐?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키지 않느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왜 해군기지가 제주도에, 그것도 강정마을에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노무현 정부 때 이 해군기지를 결정할 때 핵심적인 사유는 말라카 해협의 해적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웃기는 얘기였어요. 당시에도 이제 저도 뭐 그때 끝장 토론에도 나가고 그랬었습니다만, 그게 왜 웃기는 얘기였냐면, 첫 번째, 제주도에서 말라카 해협까지 가려면 열흘은 좋게 걸립니다. 예? 거기 한 15,00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열흘은 좋게 걸려요. 대부분 그 말라카 해협에서 그런 해적 활동이 있어갖고 우리 뭐 상선이 피해를 입더라도 군함이 가 있으면 이미 다 상황이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말라카 해협의 해적 활동의 주된 양상은 상선을 납포하는 게 아닙니다. 상선을 납포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기 이제 상선에 갖다 침투해가지고 뭐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약탈해오는, 그래서 몇 시간 만에 상황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해서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기름값도 안 나오는 거죠. 기름값도 안 나오는 이런 어떤 상황이었던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말라카 해협의 해적 활동이 거의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없어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상선이 피해를 입었던 사례가 거의 보고가 되지 않았어요. 거의 보고가 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또 그 명분으로 제시하는 게 바로 이호도 사수, 이호도 보호,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걸로 좀 허전한 느낌이 드니까 북한의 해군력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재군기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 해군 장교들조차 콧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 장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 북한에서 제재군기지까지가 한 300캐리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300캐리 정도 떨어져 있고, 서해에는 뭐가 있어요? 평택 함대가 있고, 또 목포 함대가 있어요. 여기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 오히려 한국 해군력이 제주도에 분산 배치될 경우에 오히려 그 북한한테 더 이제 유사시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말라카 해협 얘기했다가 말빨이 안 먹히니까 2호도 얘기하고 2호도만 얘기하기에 뭔가 허전하니까 또 북한을 들먹이는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좀 뭐 얘기를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해군기지를 왜 지어야 되느냐 그 당초의 목적은 사라지고 굉장히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좀 논란거리만 되고 있는 그 속에서 강정마을 주민들만 피해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해군 기지를 둘러싸고 있는 논란 중에 또 하나는 이제 네. 중국에 대한 어떤 자극을 줘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비 경쟁의 시작이 아닌가 이런 논란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와 관련돼서 해군 기지를 두고 중국에서 어떤 입장을 보이거나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중국은 전통적으로 먼저 내정 불간섭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군 기지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뭐라고 얘기한 건 뭐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의 관영 매체나 민간 전문가들 사실 뭐 중국의 그 언론은 뭐 중국 정부가 이제 통제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의 전문가들도 중국 당국의 뭐 그 허락 없이는 쉽게 발언할 수 없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제재 해군 기지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불쾌감을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돈은 중국한테 벌어가고 안보 관련해서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을 위협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재 해군 기지다. 왜냐하면 제재 해군 기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심장부로 가는 바로 관문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적, 안보적, 그 군사적 심장부가 바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서해권이고 중국으로 따지면 이제 중국의 동부권 아니겠습니까? 이쪽에 이제 중국 경제의 한 50%를 차지하는 이제 대도시들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이 남북 해역이 봉쇄될 경우엔 중국의 어떤 국가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경계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네. 중국인 관광객이 진짜 많아요 제주도에. 거의 만약- 중국어만 들릴 거예요. 아마 네. 가서 있어 아니 보면은. 그래도 만약에 예. 중국인들 안 오면은 제 생각에 제주도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고 네. 말씀하신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 돈을 벌어가고 네. 뭐 따로 중요한 순간에 미국 편을 든다고. 네. 근데 딱 제주도에서도 지금 중국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제재라도 가하면은 큰일 네. 나는 거잖아요. 제주 해군기지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뭐 그러진 않겠지만 네. 딱 우리 안 간다 하면은 네.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1년도에 이제 센카쿠 열도 이제 중국 명은 다오죠. 거기 그 분쟁이 벌어지고 중국과 일본 사이 분쟁이 벌어지고 중국의 그 민간 선박의 선장을 일본의 해경이 체포해서 일본으로 데려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다음날 바로 히토류, 그러니까 뭐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그 제품을 만드는데 핵심 물질인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겠다. 일본에 수출한 거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날 일본이 항복 선언하고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그 필리핀하고 중국이 또 그 난사군도, 남중국해에 있는 난사군도를 둘러싸고 이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필리핀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군사 활동을 증대하고 미국한테 도움을 요청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필리핀에 대한 여행 금지령, 예, 필리핀 가지 마라. 예? 그 필리핀도 거의 여행으로 먹고 사는 나라로도 과언이 아니고 대다수가 중국 사람들인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필리핀에 못 오게 생겼으니까 관광업계들 경제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필리핀이 또 이제 꼬리를 내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그냥 남 일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한테도 얼마든지 닥칠 수 있는 일이에요. 얼마든지 닥칠 수 있는. 예.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뭐 그 이제 2호도 인근 수역에서 불법 조업에 하고 있다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 한국 해경이 아니라 해군이 대응한다라든지, 그죠? 예. 또 2호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의 해군이 뭐 초기 활동하면서 대치한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그러면 중국 정부가 나서기 전부터 중국 민간에서조차 저 이제 제주도 가지 말자. 예, 예, 뭐 이런 어떤 뭐 그런 운동이 벌어질 경우에 우리 경제, 특히 제주도 경제에 치명타를 안겨줄 수 있는 이런 위험성들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슬기롭게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중국이 이걸 민감하게 받아들일 이유는 미국 네. 때문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미군 전 해군 사령관이 네, 뭐 제주 해군기지에 미군의 전함이 오길 네. 바란다 이런 식의 네. 멘트도 했었고, 네. 근데 실제로 만약에 해군기지에 미군이 오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재군 기지에 일단 여기서 이제 짚어봐야 될 문제가 제재군 기지가 완공되면 미군이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예?
한국 정부,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우리는 명백한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락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웃기는 얘기입니다. 예, 이건 국민들을 정말 뭘로 보는 거죠. 그런 어떤 미군의 유치림 문제에 관해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한미행정협정 혹은 그 주한미군 주둔군협정이라고 불리는 소파입니다. 소파. 그래서 얼마 전에 왜 탄저균, 탄저균 논란이 벌어졌잖아요. 예, 탄저균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맹독성 유해 물질이 민간 택배 회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한국의 허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병력이나 무기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파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 합중국은 대한민국의 비행장이나 항구에 대해서 입항료나 착륙료를 지불하지 않고 기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재공격이 만들어지면 미국은 뭐요? 공짜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공짜로. 예. 입항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그 내용이 소파에 명시되어 있는 이런 그 상황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주 해군기지를 미국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대한민국 주권의 영역이 아니라 미국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에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제주 해군기지 완공되면 쓸 것이냐? 방금 전에 이제 그 전 주한미군 해군 사령관의 얘기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미국이야 당연히 땡큐죠. 네.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 특히 이제 아시아 그 재균형 전략을 발표를 하고 해외 공군력의 60%를 갖다가 아시아太平洋 지역으로 좀 이제 집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기지가 부족한 거예요. 예. 그래서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지가 부족하니까 뭘 원하냐면 기항지. 그러니까 미국이 필요로 할 때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항지를 많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주한 해군 사령관의 얘기는 미국이 제주 해군 기지가 완공되면 이걸 기항지로 쓰겠다라고 하는 의사의 표현인 겁니다. 예. 의사의 표현인 거죠. 그러면 미국이 왜 한숨을 쉬고 그래요? 예.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해군기지, 제주기지를 쓰고 싶은데 한국이 못 쓰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설사 오지 마라!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거꾸로, 그래, 니들이 우리 유일한 동맹국이니까 와서 써! 이렇게 되면 한중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하고 중국 관계가. 그럼 이제 한국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로 가기 전에 그래서 제가 이 해군기지 관련해서 뭐 벌써 이 반대운동에 뭐 나름대로 이렇게 논리를 제시한 지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만 이거는 제재해군기지가 만들어지면 이건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한국 해군기지를 만드는 거지만 이것은 미군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주권적인 결정이 가장 비주권적인 미중 관계에서 한국의 샌드위치 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기 때문에 제주 해군기지는 전략적인 자산이 아니라 전략적인 부채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여기까지 온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주목할 건 뭐냐면 이게 저의 주장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제 데이비드 서치타라고 하는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이렇게 그 포털 엔진에서 정옥식 또 데이비드 서치타 그러면 제가 그 논문을 가지고 좀 정리한 글이 있는데 한번 그걸 보시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서치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몇 년 전까지 그 미 7함대 그러니까 일본 요코스카에 모항을 두고 있는 7함대의 작전 장교를 맡았습니다. 작전 장교를 하면서 주로 한 일이 동북아에서 한미일 해상 작전을 갖다가 이제 맡은 그런 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제주 해군기지의 전략적 함이라는 어떤 그 논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주 해군기지는 중국에게 단두대의 칼과 같은 존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두대의 칼과 같은. 왜냐하면 제가 아까 잠깐 그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이 제주 남방해역, 이 동중국해 북쪽은 중국의 심장부로 가는 관문이자 중국의 경제적 또 이 군사적 그 힘이 해양으로 나오는 출구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봉쇄되면 중국으로선 정말 엄청난 어떤 그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단두대의 칼이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대만 해협이나 센카쿠 열도, 다오이따오에서 이제 뭐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중국이 주로 동원할 게 이제 그 북해 함대, 뭐 바레만 이쪽 그 기지에 쭉 있는 북해 함대. 그 다음에 동해 함대, 우리 쪽에 서쪽이겠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동해 쪽, 이 동해 함대 이런 쪽이 있는데 이 제주 해군기지
예, 정박하게 될 미 군사력이 이런 어떤 북양 함대와 동양 함대를 봉쇄하는데 굉장히 지리적으로 이제 아주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미 해군 장비조차 얘기를 쭉 해왔었는데 이런 얘기를 갖다 과거에 하면은 정부나 해군은 왜 근거 없이 근거 없는 얘기를 갖다 계속 얘기해서 순진한 주민들을 갖다가 꼬드기느냐. 예, 제가 그런 욕도 저기 해군이나 정부한테 욕 무지하게 많이 먹었습니다. 예, 뭐 방송에서도 막 그런 욕 먹었다가 제가 그래서 그 당시 국방부 쪽에 얘기한 건 그거였어요. 그러면 공개 토론을 하자. 누구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공개 토론을 하자. 또 공개 토론은 안 나와요. 그리고 뒤에 가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예, 예,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국방부 장관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아니 제복 입은 군인으로서 창피하지도 않느냐. 예, 예. 이거는 어떤 그 국민 한 사람이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우려를 공감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의 주장이 떳떳하고 한다면 방송에 나와서 국민들한테 검증을 받을 일이지 방송에 나오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이제 이 반대 여론에 대해서 욕하는 건 정말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저한테 사과 편지도 보내고 그랬었어요. 과거에. 근데 뭐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제 그런 일조차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이런 어떤 문제인데 참여정부는 너무 쉽게 이걸 또 비민주적으로 결정을 해버렸고 이명박 정부 들어선 처음엔 관심 없었어요. 원래 참여정부가 제재해군 기지를 만들 때는 뭐 대양해군이다 뭐 이런 어떤 이제 목표도 표방을 했었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때는 야 우리가 무슨 연안방어도 안 되는데 연안해군도 안 되는데 무슨 대양해군이냐 그래서 대양해군 개념을 폐기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제재해군 기지 문제가 강정마을 문제가 정치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겠구나. 예, 이거를 갖다가 뭐 종북 좌파로 몰아붙이고 더군다나 이제 당시 민주당 정권에서 결정된 걸 갖다가 민주당이 또 이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효과적으로 야당을 공격할 수 있는 호재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 제재해군 기지 문제가 급격하게 정치화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됐던 것이죠. 얘기를 들어보면 제주 해군기지는 탄생부터 지금까지 문제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주 처음에도 비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결정이 됐고 지금까지도 앞으로 한반도 미래에 어떤 악영향을 가져올지 모르는 네. 그냥 질렀네요, 그냥. 그렇죠. 질렀어. 정확한 그냥 표현한 거예요. 질렀네. 예, 예, 예. 어떡해요? 그러니까 막 그때 그 조중동 특히 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뭐 강정마을을 좌파 해방구다, 종북 좌파의 소굴이다, 극단적인 이념적인 어떤 공세를 퍼부으면서 이걸 갖다 정치화시키고 이걸 갖다 청와대나 국방부는 굉장히 이제 이걸 갖다 정치화를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이걸 좀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소지 자체를 갖다가 없애버린 이런 그 측면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 한반도, 이 대한민국, 이 동아시아 이 지도를 놓고 보면 동아시아 해양 갈등이 이제 갈수록 좀 이제 확대되는 이런 양상이잖아요. 대만 해협, 뭐 대만에서 국민당 정부 출범 이후에 양안 관계가 좋아지면서 좀 덜해지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에 민진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러니까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그 민진당이 그 정권을 잡으면 또 이 대만 해협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또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문제고.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러니까 동아시아에는 4개의 약한 고리가 있습니다. 남중국해, 대만해협, 동중국해, 그리고 뭐예요? 서해. 예, 예. 이게 지금 그나마 이 서해 문제에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뭐 남북한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무력 충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한중 간의 관계 아까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는데 제재해군 기지가 본격 가동되게 되면 뭐예요? 이게 이제 이 서해, 또 이제 제주 남방 해역에서 긴장의 파도가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돼버리면 이 대한민국은 정말 뭐라 그럴까 이게 이제 지정학적인 감옥의 가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의 북쪽은 38선에 가로막혀 있어요. 뭐 대한민국에서 뭐 섬에 빗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섬나라면 그냥 비행기나 배 타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그건 38선으로 딱 가로막혀 있고 이 38선은 뭐예요? 이 휴전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철조망이 날카로워지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 북방 경제로 가는 어떤 그 루트 자체가 막혀 있는 어떤 상황이고 서해에는 북방 한계선 NLL을 둘러싸고 남북한에 이제 무력 갈등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평택 미군기지, 오산 미군기지
또 군산기지 계속 확대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미군이 쓸 수 있는, 미군도 같이 쓸 수 있는 제주 해군기지까지 완공이 되면 이 서해, 이 황해 일대의 군사화가 굉장히 이제 심화되게 되는 이런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뭐 동해에서는 또 뭐 독도를 둘러싼 또 한일 간의 이제 갈등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정학적으로 북방은 휴전선에 막혀 있죠. 이 황해에는 갈수록 군사화되고 있고, 제주 해군기지가 만들어지면서 그 갈등이 양상에 이제 남방 해역까지 이제 번질 위험이 있고, 이 동해에서 꿈틀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지경학적 기회에는 계속 위축되고 있는 반면에 한일 간의 이제 관계는 갈수록 이제 악화되고 있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한민국이 가면 갈수록 이 지정학적인 감옥에 갇히는 이런 실수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이미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럼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이런 어떤 우려 상황을 그러니까 몇 가지 측면들이 있는 거죠. 첫 번째, 그 한중간에 지금 오늘부터 진행되고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 이 획정 협상의 모멘텀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걸 뭐 몇 년에 한 번씩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또 한두 번의 회담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회담을 갖다 정례화함으로써 이 대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좀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한중 간의 이호도 문제를 무력을 통해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풀지 말자. 그래서 양측이 여기에 무슨 뭐 군함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어떤 항공기를 동원해 가지고 무력 시위를 벌이는 것을 서로 하지 말자. 라는 이런 어떤 최소한의 합의에 도달하는 게 이제 대단히 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호도를 둘러싸고 외교적인 협상은 결렬되고 여기서 이제 또 서로 이제 힘을 과시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할 경우에는 그 자체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그걸 빌미로 해서 또 미국이 개입하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 제주 해군기지를 뭐 제 개인적인 바람은 폐쇄를 하거나 이거를 좀 뭐 이렇게, 사실 제가 이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그 해군이 그런 어떤 기항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옆에 그 확장되고 있는 화순항 해경부두를 해군이 필요시에 기항지로 쓰면 된다. 이 상설 기지를 만들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제안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해군 측에서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것이 이제 공론화 될까봐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것이 이제 미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군기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국 정부한테 이런 어떤 우려 상황을 갖다 정확히 전달을 해서 미군 함정의 제주 해군기지를 갖다 최소화하고, 더 나가서 소파 규정도 바꿔야 되죠. 예. 미국이 원한다고 해서 아무데나 막 미 군사력을 갖다 놓을 수 있는 현행 소파를 좀 바꿔서 미국의 군사력의 유출 문제에 관련해서 한국의 사전 동의를 좀 명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더불어 드네요. 예. 아니 뭐 저 혼자 또 많이 떠들었는데, 예. 뭐 어떠신 것 같아요? 좀 말씀 좀 들어보니까. 사실 저한테는 제주 해군 기지 강정마을 문제가 되게 가까이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평화를 공부하고 있고 안보를 공부하고 있는 저에게 이제 앞으로 많이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면 씨는요? 네, 저도 사실 이번에 가고 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진짜 섬이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섬이라는 위치인 것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아무래도 많이 못 받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희생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 제주 해군기지 문제가 한참 논란이 됐을 때 일부지만 육지에 있는 분들이 그 제주도 도민들, 강정마을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이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해군기지를 짓겠다고 하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막 이런 식의 원색적인 비난도 많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정마을 주민들 또 제주도민들이 갖고 있는 울분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하게는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거냐. 예.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우리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될 게 없고, 오히려 우리의 국익,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적인 위험성이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힘이 평화를 지킨다. 그리고 군대가 있으면 기지가 있어야 되고, 뭐 동맹국이
국가에 있으면 군사훈련이 필요하고 이런 어떤 군사주의적인 관점이 과연 이 지금 이 지정학적인 어떤 이 파장이 높아지고 있고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이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인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한번 냉정하게 좀 뭐 색안경을 벗고 냉정하게 좀 따져보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드네요. 네. 자, 이제 오늘 방송 이것으로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수빈 씨, 저 강정마을 다녀와서 또 좋은 얘기 들려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뭐 저기 강정마을 소식 또 좀 전해줄 거 있으면 우리 또 뭐 다양하게 또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수단들이 있으니까 많이 알려주시면 여러분 좋을 것 세이브 같아요. 제주 얼른 핸드폰을 키세요. 네. 예, 세이브 제주 검색해서 강정마을 소식과 더불어서 또 그 어려움에 처한 강정마을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길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은비 씨 또 두 번째 방송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좀 멋진 활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진짜 한번 방송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더 멋진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민정당 창당 기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